이제 아까 로봇 이야기 했으니까 네. 잠깐 로봇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네. 옵티머스, 아니 그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만 해도 휴머노이드 로봇만 만드는 회사 한 150개사 정도 된다고 하고, 미국, 유럽 정말 많고. 네, 맞고요. 이게 이제 테슬라 아저씨니까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으실 수 있겠으나, 네. 옵티머스 봇이 다른 데를 압도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힘들었으면 압도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죄송하게 만약에 얘기를 하면 네. 거기 브레인은 누가 하나요? 카이스트 출신들. 그러니까 그 브레인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그러니까 그 로봇에 들어가는 브레인이요. 네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브레인이 아니라 회사의 브레인 말고 거기서 만들 휴머노이드 이제 곧 나오겠죠? 네. 거기에 브레인은 누가 만들까요? 그게 문제죠. 감감무소식이잖아요. 네. 여러분 브레인 없이 어떻게 인간이 움직여요? 뇌 필요하잖아요. 예. 뇌를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뇌하고 딱 떨어지는 궁합 맞는 하드웨어도 중요해요. 네네. 한국의 여러분 로보틱스 기업들 하드웨어 따로 뇌 따로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오직 마지막 하나의 구원의 손길은 엔비디아가 여기에도 또 옴니버스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과연 그 옴니버스 만들었던 것이 이 뇌가 모든 것에 통합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가 만드는 것은 스펙이 정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요. 제 손이 현재 어디에 위치에 어느 공간과 어느 높이에 어느 각도에 있는지도 이 뇌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확한 위치를 못 가요. 네.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 근데 저의 높이와 이런 것과 여기에 무게와 하중 이런 걸 다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로봇은 팔이 이쯤에 붙을 수 있고 여기 붙을 수 있고 이거 다 안 맞춰줘요. 그 커스터마이징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만들면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의 규격화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네, 이렇게 하드웨어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2m짜리 로봇이랑 1m짜리 로봇이랑 힘쓰는 게 다를 텐데 네. 표준화해서 일단 이거 와서 컵 집어오는 것까지는 동일하겠으나 네. 어떤 로봇한테 이게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로봇한테 힘겨울 수도 있고 그렇죠. 왜? 걔는 할 때 눈의 높이가 어떠냐 이런 것도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야 빛의 각도와 여러분 피지컬 AI가 아직까지 이 현실화가 안 됐다면 극적으로 뭐가 보이냐면 제일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는 집단 중에 하나가 구글 제미나이 로보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미나이 로보틱스요? 제미나이에도 그 브레인을 만들고 있는 피지컬 AI 팀이 있어요. 딥마인드에. 여기서 제미나이 로보틱스 검색해 보시면 그 웹사이트도 있거든요. 예. 거기 가서 보시면 물론 이제 1년 전이에요. 딱 2023년 12월에 이 과제가 뭐였냐면 LA에 있는 재활용 정보를 너가 찾아서 서치해서 한 다음에 지금 쓰레기를 여기 넓혀줄 테니까 이거를 그것에 따라서 재활용으로 버려봐라. 분류를 해봐라. 정확도가 33% 나왔어요. 아직도 정확도가 100% 가는 데는 없어요. 예. 그만큼 피지컬 AI는 어렵습니다. 물건을 잡았을 때 이게 병이라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고 자기 촉감도 알아야 되고 무게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걸 하면서 작동하는 정확도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요. 지금 옵티머스도 인간이 규칙을 줘서 그거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도 힘들면 원격 조정하는 거고요. 네. 지금 중국 물론 그거라도 뛰어나요. 그걸 물리적으로 구현했다는 부분에서 이번에 중국이 아마 작년에는 부채춤 췄으면 이번에는 쿵푸 할 거 아니에요. 네. 막 덤블링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유연성을 그리고 중심축을 잡는다는 부분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이 대단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건 분명해요. 네. 근데 이거는 개발자가 규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미리 그러면 프로그래밍 되는. 네네. 근데 물리적으로라도 근데 엔지니어링을 그렇게 덤블링하고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뛰어난 기술력입니다. 그럼요. 근데 이게 지금 거기도 지금 뇌 따로 지금 물체 따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직 숙제로 남아 있고요. 테슬라도 완전하지 않아요. 테슬라도 아직까지 FSD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파인 튜닝 하는 건 FSD는 카메라 8개가 저 밑은 지점에 있었는데 지금 옵티머스만 해도 높은 지점에 있잖아요. 카메라 위치도 다르고 어떻게 그게 똑같게 움직이겠어요. 자동차 계단 올라갈 일 없잖아요. 예. 네? 자동차가 그렇죠. 로봇은 있어야 되고 자동차가 땅에 떨어진 스마트폰 주술 일 없잖아요. 네? 로봇은 주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균형 감각이라든지 주울 때 저도 같이 줍다가 저랑 서로 머리 깨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저 쇠랑 뭐 헤딩할 거 생각하면
그 얼마 전에 되게 유명한 그 짤 중에 로봇한테 이 요리하는 거 맡겨놨더니 막 스파게티 다 쏟고 막 난리 나는 네. 그런 그게 하나하나가 다 세밀한 조건이 다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완성도를 가려면 대단히 오래 걸릴 네.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뭘 합니까? 사람이 이상한 헬멧 쓰고 막 그렇게 행동을 쫓아가면 걔가 그렇죠, 쫓아가면서 배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걸 배워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옵저베이셔널 러닝이라고 해서 유튜브 보면서 학습하는 거. 일론 머스크가 그랬어요. 아이들도 유튜브를 보면서 세상을 이해하듯이 네. 로봇도 유튜브를 보면서 근데 아직 테슬라도 거기까지 못 갔거든요. 음. 특히 3인칭 관점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면서 이 깊이와 방향과 감각을 배운다는 건 결국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걸 테슬라도 궁극의 목표로 하는 거고. 자, 엔비디아가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이거를 가르치겠다. 이게 어느 정도 작동을 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 거면 시뮬레이션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해요. 왜냐하면 농사가 의외로 규칙이 많지 않은 농사들이 있어요. 밭농사 이런 것들. 자, 농사를 짓는 것들을 시뮬레이터 연습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탑재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던 로봇이 가서 농사를 집니다. 네. 농사를 지면서 거기서 실제 데이터를 얻으면서 파인 튜닝을 해요. 실수해도 작물 죽이는 거니까. 자기가 잘못 밟아가지고 죽이는 거니까. 네네. 그 정도는 네. 에러를 그쵸. 인정하면서 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집에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시뮬레이터 튼 다음에 집에 가서 공장 가서 학습 좀 더 해. 이거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실증 데이터가 반드시 함께 결합되면서 증폭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증 데이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테슬라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올해 5,000대를 생산을 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10,000대, 20,000대 생산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5,000대 생산해도 많이 생산하는 걸 거예요. 목표는 몇만 대라 그랬어요. 원래 2025년에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2026년으로 연기를 한 거죠. 그럼 2026년은 반드시 지켜낼 거라고 봐요. 양산을 해도 많이 안 할 거예요. 1,000대만 해도 좀 많이 할 거라고 하는데 이 1,000대가 뭐 할 거냐면 공장 가서 데이터 모으는 거예요. 견학합니까, 견학? 그러니까 실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실제 데이터를 모으듯이. 이걸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느냐?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하겠다라는 거고. 현대차 공장에서. 그 다음에 피규어도 지금, BMW 공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이 그 속에서, 그 현장에서 익히는 거예요. 근데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은 여러분 규칙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작업 루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공장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 앞으로 2, 3년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빠르면 2027년에 상업화가 되는 거고 인류 최초로 물론 지금 빠르면. 유니트리 2만 달러에 살 수 있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범용적으로 지금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정말 우리가 공장에서의 자율적으로 엔드-투-엔드 AI로 작동하는 엔드-투-엔드 AI로 작동하지 않고 규칙 기반으로 작동하는 건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팔도 다 규칙 기반이죠. 이런 건 지금 헌드레드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앞으로 더 많아지겠지만요. 이러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이 로봇들은 굳이 규칙 기반으로 하는 로봇들이 배치될 수 있는 곳은 다 규칙 기반으로 할 거예요. 네. 굳이 로봇팔 하면 되는데 거기서 굳이 옵티머스 가서 내가 죽을게 이렇게 할 필요 없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걔가 할 수 있는 건 다 그렇게 변수가 하는 많지 거예요.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도저히 로봇팔로 할 수 없었던 곳에 배치할 거죠. 그게 어딜 거냐라는 거죠. 좁은 곳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좁은 곳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이렇게 하던 것들. 네,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로봇 자동화가 안 돼서는데 하지만 악성 물질이 나온다든지 악성 가스가 나온다든지 이런 위험한 지역들 되게 고온이 있어가지고 또 잘못하다가 인간이 끼인다든지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곳이죠. 예.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곳 또는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역할 때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무게를 들었는데 커서 힘 좀 줬더니 가벼울 수도 있고. 그렇죠. 부피만 크고. 네. 가벼울 줄 알고 들었더니 허리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벼울 줄 알고 들었는데 무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크기와 무게가 상관관계를 그렇죠. 일치하지 않거든요. 이러면서 균형감을 잃으면서 특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새벽에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새벽 배송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성을 갖고 있어요. 물건의 크기와 무게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크기와 무게가 상관관계를 갖지 않음으로써 인간이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과연 이 부분을 당장 올해 안에 상업화한다? 저는 어떤 기업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로봇주에 대해서 규칙 베이스의 로봇팔이라든지 자동화의 로봇팔에 대해서 로봇주가 성장하는 건 매출이 만드는 건 마찬가지지만 테슬라마저도 이것이 펀다멘탈 상으로 보존되려고 하면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유튜브에서 각 개발사들이 우리 이런 거 개발했어, 우리 이 정도까지 라고 막 경쟁하듯이 홍보하잖아요. 네. 거의 다 임박했는 줄 알았는데 임박하지 않았어요. 실생활로 들어오기에는 아직 거리가 있다. 정말요. 여러분 아까 그리고 그거네. 80%까지 빨리 와도 나머지 20%가 오래 사실은 걸린다. 자율주행도 로봇택시도 로봇이잖아요. 네. 이것도 피지컬 AI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제가 비유를 드는 거지만 챗GPT나 제미나이가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럼요. 실수해도 사람 안 다쳐요. 맞아요. 그런데 로봇은 실수하는 순간 어. 다칩니다. 생명과 직관되는. 그럼요. 네. 아직 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로봇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로봇이랑 집에서 물론 미국에서 판매하는 회사 집에서 뭐 빨래 개는 거 뭐 이런 것도 해서 뭐 할 수 있다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랑 만약에 집에 꼬마애가 있다라면 둘이 가서 부닥쳤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소홀 감독을 못한 부모님 책임인 거죠. 그렇죠. 아마 거기 그런 거 약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아. 우리랑 부닥쳤을 때 머리에 이마 깨져도 우린 책임 없습니다. 우리 책임 없다. 이거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못 산다. 그렇죠. 책임 소재 어떻게 할 거예요? 로봇이 넘어져서 뭐 유리창이라 와장창 깨지면은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 피지컬 AI는 뭐냐면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다음에 오는 단어를 예측하는 거고요. 다음에 오는 이미지를 예측하는 거고요. 차원이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여러분 이미지 예측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다치진 않거든요. 맞아요. 실망할 뿐이죠. 근데 이게 시장이 엄청 크기는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뭐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거는 뭐 지금도 어느 정도 이제 발전 단계가 이제 상위로 와 있고, 근데 뭐 그 얀르쿤도 메타에서 나와가지고 네. 새로 스타트업을 차리는데 이게 이제 물리 그 두뇌를 개발하는 네, 피지컬 스타트업. AI. 예. 근데 이게 달라요, 두 개가? 그러니까 네. 보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 저는 피지컬 AI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네. 최종판이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피지컬 AI를 적용해서 농사 짓는 로봇 팔 만들 수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바퀴는 일반 자동차 바퀴가 막 있으면서 네네네. 손만 모종만 잘하면 되잖아요. 결합되어 있는. 그렇죠. 이런 식의 하이브리드나 중간 형태가 먼저 등장할 거라는 거죠. 상업화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거 먼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 다 못하니까. 전체를 다 못해요. 네.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근데 이제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접근 방식인데 최종적으로 궁극에 갈 걸 가지고서 거긴 연습을 시키는 방식이고. 이미 끝을 알고. 그쵸. 끝으로 가야 될 거예요. 예. 자율주행도 언젠가는 궁극에 인간을 모방하는 방법이면 레이더 떼고 한다. 보조장치 왜 붙이냐. 어차피 뗄 건데. 가능한 빨리 떼자. 노 파트. 네. 그렇게 이렇게 하는 궁극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기술 발전하는 것이 테슬라적 방식인데 모든 그 기업이 이걸 쫓아갔다가는 가랑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나올 겁니다. 피지컬 AI가 실현되려면 좀 남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3년 뒤나 시장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뒤에 시장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장은 휴머노이드 시장은 아닐 거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예를 들자면 벌써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바퀴 달린 로봇은 물류 창고에서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손가락은 집게손이라든지. 맞아요. 근데 이 집게손 자유도워졌고 과연 자동차 공장에서 하네스 작업이라고 하죠. 이 전선줄 놓는 작업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틈과 틈 사이에. 이건 못하는 거죠. 그 용도가 아닌 거예요. 그 용도가 아닌 물류 창고에서 쓰는 세 손가락 집게손으로 바퀴는 다리는 바퀴로 되어 있는. 그런데 지능은 갖고 있는. 이런 피지컬 AI는 2026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고 상용화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절대 그 물류 창고 안을 벗어날 수 없고 얘가 작업하는 주변으로 인간도 접근하려면 안 돼. 이 정도의 안전도, 사고가 나도 사람이 다시 이런 식의 어떤 과도기적인 피지컬 AI는 당장 실현 가능합니다. 산업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중간 단계. 네. 지금도 왜 자동차 그 조립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산업용 로봇 있잖아요. 로봇 팔이라고도 합니다만 엄청 두꺼워. 근데 그거는 펜스 규정이 다 있어요. 높이, 거리, 사람, 동선 규정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도기는 좀 필요하다. 휴머노이드 시대에도. 아니 근데 왜냐면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도 박사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원엑스 예약 주문 받고 있어요. 26년도부터 순차 로봇을 순차적으로 배송을 해준대. 계속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스웨터 입고 있는 로봇 있지 않습니까? 그거 2만 달러에 그리고 우리나라 돈 한 3천만 원 조금 안 되는데 아직은 얘기 들어보니까 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미국에만 팔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데 팔더라도 교육을 할 거예요. 사전 교육을 해서 어떠한 부분에서는 시키지 않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 스웨터를 입혔는데 완충제를 좀 붙이겠죠. 부닥쳐도 안 아프게.
그 안에 이런 쿠션이 있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네. 사고에 대한 방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고 주의점이 되게 많을 거고요. 그렇죠. 그 로봇은 그런 어프로치를 통해서 실질적인 데이터 수집을 거기서 하겠죠. 거기도 또 어마어마한 실전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한 목적일 거고 아니면 그 가격은 아마 손실 보면서 판매할 거예요. 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겠죠. 테슬라 초반처럼. 네네. 그래서 손실 보면서 데이터 수집의 목적을 가지면서 판매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왜 그 초창기에 테슬라 차량을 사셨던 분들이 자율주행 시대 아직 멀었지만 그 차량을 전 세계적으로 운전하고 다니면서 데이터를 다 모아줬던 것처럼 그럼요. 그런 시대가 로봇 버전에 똑같이 오는 거죠.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거는 시장에 대한 접근법은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던 피지컬 AI를 거창한 수준의 옵티머스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닌 다른 형태로 피지컬 AI는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AI 형태는 대단히 다양하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이러려면 지금 네이버도 지금 되게 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이버도 이번에 보여줬던 것이 뭐냐면 북창동 그 북촌길을 그 바퀴 달린 그 개 로봇이 이 소포 들고 막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대단히 피지컬 AI 부분에서 진화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실패할 일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가가지고 뭐 사람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즉 트럭이 갈 수 없는 조그만 골목길을 바퀴 달린 개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거를 찍을 때 우연히 지나간 할머니들은 다 배제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연히 뛰놀고 있는 동네 꼬마들도 다 배제했을 거 아니에요. 뛰어나오고.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이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도 그렇잖아요. 우측 깜빡이면서 좌회전하는 차량들, 뭐 깜빡이 안 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들. 그렇죠. 이런 차 인간이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네이버도 실험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거를 북촌에다 놨을 때 사고가 안 날 것인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제 그 배달 로봇 같은 경우도 네. 나중에는 그럼 사이즈가 다 규격화가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달 로봇용 지도 이런 게 따로 이제 개발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은 달라요. 사실은 미국도 있고 미국도 많고요. 유럽도 있고 중국엔 대단히 많은 것이 뭐냐면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돌아다니는 이 배달 로봇이 있잖아요. 네. 음식을 갖고 돌아다니거나 뭐 네. 그리고 한국에도 그런 스타트업들은 네. 되게 많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특정 영역에서 특정인 지오 펜스가 명확하게 있는 거죠. 요 지역에서 요 지역만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특정 지도를 가지고서 고밀도 지도를 가지고서 이 친구들만 돌아다니게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효용성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기술은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은 사람과 저기 트럭 후딱 돌면 더 빨리 효율성이 있어서 경제성이 있는 건 아니죠. 다만 거기서 연습을 통해서 결국은 그 뭐냐면 인건비보다 저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인건비보다 무조건 저렴해야 됩니다. 만약 거기서 이거 외국인 노동자 쓰는 게 더 쌀 것 같은데 누가 그걸 쓰겠어요. 그 비싼 거를. 그냥 전략적 투자해서 쓰는 거죠. 근데 과연 얼마나 그 경제성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문제인데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좋은 점은 뭐냐면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 궁극의 인간을 대체하려고 지금 기술을 높여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간이 하는 고위험도 산업 현장에서 들어가서 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단히 높은 인건비 플러스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요 정도는 해줘야 경제성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말해서 제 여동생한테 죄송한데 여동생이가 이 종이컵 만드는 1년에 매출 한 100억 정도 넘는 이런 회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 화성 공장 있는데 거기 대부분 다 외국인 노동자분들 계시거든요. 열심히 일하는데 제 여동생한테 한번 옵티머스 바꿔? 뭐 여기보다 싸? 그러지 않으면 그렇죠. 연 매출의 마진율이 3%에서 4%예요. 이런 회사에서 어떻게 이 비용을 올리겠어요? 옵티머스 절대 쓸 수 없죠. 사치 중에서도 사치고 망하는 길이죠. 엄청나게 생산력이 늘어나면 그러면 옵티머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옵티머스도 대단히 많이 생산해서 리스 가격이 대단히 내려가야 돼요. 최저임금보다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최저임금보다 내려가서 또 그들만큼 인간만큼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여러분 최저임금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 이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1억 대 정도가 생산되면 가능하죠. 뭐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똑같이 모든 걸 대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초반에는 고위험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초반에는. 이 시대가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을 텐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마지막 20%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 경제성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마지막에 남은 그렇죠. 또 과제이고. 제가 FSD 10이 나왔을 때, 버전 10이 나왔을 때만 해도 자율주행 바로 내일이면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3년 흘렀거든요. 아하. 저는 이 골목길 돌면은 옵티머스가 나를 기다릴 거야. 이거는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네, 어느 아직은 정도 걸릴 거라고. 저는 한 3, 4년 넘게 걸릴 거라고 봐요. 진짜 저는 FSD 엔드 투 엔드 제가 책을 썼을 때 테슬라 처음으로 버전 11에서 버전 12 갔을 때 이거다. 이거야말로 해결책이다. 버전 13 나오면 끝났다. 웬걸요? 버전 13 나와도 멀고도 멀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이걸 어쩌면 좋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이제 심층적으로 보신 네. 박사님의 이야기니까. 네.